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좀 조정사냥 지역이 네. 좀 더 많이 좀 완화가 그렇죠. 됐으면 좋겠어요. 네. 네. 서울도 될까요? 글쎄요. 안녕하세요. 세금폭탄 처리반 장민 세무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영훈 세무사입니다. 네, 세무사님. 네. 6월 30일 날 네. 국토교통부에서 조정사냥 지역 일부 해제를 했었는데요. 그쵸? 네. 발표가 났었죠. 네. 그래서 전 조정사냥 지역에 조정이 있었던 건 아니고 뭐 일부가 이제 해제가 됐죠. 네. 이제 7월 5일부로 이제 해제가 됐는데 구체적으로 잠깐 살펴보면은 사실 수도권은 거의 변동이 없어요. 서울은 그대로고 경기도 중에서도 뭐 안산시 단원구 일대, 그다음에 서성시 뭐 서신면 일대 일부만 이제 해제가 됐고, 네. 그다음에 쭉 없고 이제 제일 이제 크게 변동된 게 대구 광역시가 되겠죠.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수성구 빼고는 기존에 이제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됐던 것들이 다 해제가 됐어요. 네. 그래서 대구에서 가장 큰 변화가 있었고, 나머지 일부 이제 지방 지역도 거의 변동이 없는데, 그래도 전라남도에 이제 여수, 광양, 순천가 이제 해제가 됐고, 그다음에 경상북도 중에서도 이제 경산시만 해제가 됐어요. 그래서 뭐 이 정도가 이제 해제가 됐고, 나머지는 그대로 있다고 보시면 되시죠. 네. 저희가 이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러니까 조정대상 지역이라는 게 네. 저희 세금, 특히나 이제 주택과 관련된 세금에 있어서 조정대상 지역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바뀌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오늘 좀 그렇죠.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보는 게 네.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영상을 좀 찍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뭐 그냥 뭐 정부에서 조정 대상 지역이 해제됐구나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게 세금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네. 특히 이제 다주택자이신 분들은 굉장히 세금적으로 이제 영향이 많이 받았잖아요. 네. 그래서 주택을 이제 우리가 취득할 때가 있고 보유하고 또 처분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각 단계별로 네. 좀 세금적으로 조정 대상 지역이냐 아니냐가 어떻게 좀 달라지는지 좀 말씀을 드려보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취득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네. 취득을 하려고 그러면 처음에 네. 맞닥뜨리는 문제가 자금 조달 계획서라는 걸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사실은 이 자금 조달 계획서, 특히 이제 뭐 규제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할 때는 자금 조달 계획서가 거의 필수잖아요. 그렇죠. 규제 지역이라고 하는 거는 네. 투기과열지구 그리고 네. 조정대상 지역을 얘기하는 그렇죠. 거죠. 네. 그런데 이게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이 해제가 됐다라고 하면 그 주택 가액이 이제 6억 원을 넘지 않으면 사실 이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네. 굉장히 많이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네. 사실 자금 조달 계획서 작성을 하는 방법도 네. 뭐 보통 많이들 모르시고 그것 자체도 되게 스트레스거든요. 굉장히 스트레스죠. 네. 그래서 6억이 안 넘어가면 네. 비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자금 조달 계획서를 쓰지 않아도 된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굉장히 많이 달라지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럼 다음에 이제 또 맞닥뜨리는 문제는 취득세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취득세도 이게 우리가 취득할 때 뭐 취득세율이 단일세율이면 좋겠지만 그렇지가 않고, 특히 뭐 조정 대상 지역에 뭐 다주택자, 2주택, 3주택 취득을 하게 되면 또 중과세가 붙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취득하는 주택이 네. 조정 대상 지역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네. 뭐 이번 취득한 주택이 2주택제면 네. 조정 대상 지역은 8%, 그렇죠. 비조정이면 뭐 일반 세율이겠죠. 네. 네. 또 3주택이면 뭐 12% 이렇게 넘어가기 때문에 네. 뭐 일반 세율이냐 중과세율이냐 너무 차이가 커요, 사실 취득세는. 네. 근데 이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조정 지역 대상 지역에서 해제가 된 지역에 주택 취득하게 된다면 뭐 취득세에서도 당연히 세이브가 되는 부분이 있겠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음. 수성구 외의 지역에서 만약에 네. 대구 수성구 외의 지역에서 이번에 내가 네. 원래 서울에 집이 한 채 있는 상태에서 네. 대구 수성구 외의 지역에 네. 주택을 취득을 한다. 네. 그러면 뭐 지난달 같은 경우였으면 네. 조정 대상 지역이기 때문에 네. 8% 중과가 되었지만 이제 7월 5일 이후부터는 네. 중과에서 제외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일반 세율 적용되는 거고. 네. 뭐 사실 주택 가격이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네. 취득세도 몇 천만 원, 억을 넘는 경우도 있고 해서 네. 네. 굉장히 많은 금액이 세이브 될 수가 있죠. 네. 네. 그리고 나면 이제 또 취득세 중에서도 네. 일반 매매 취득을 말씀드렸고 그렇죠. 증여로 취득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 증여는 뭐 지속적으로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거고 뭐 계속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특히 이제 우리 수도권에서 증여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대부분 조정 대상 지역에 주택을 이제 증여를 한다라고 하면 다주택자분들은 취득세가 이제 12%란 말이죠. 그렇죠. 이 요건이 네. 조정 대상 지역에 공시가격 3억 원 이상이 되는 주택을 증여를 하게 되면 그렇죠. 그러면 취득세가 중과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이 해제된 물건을 이제 증여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기존의 이제 일반 증여 취득세율 3.5%가 적용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3.5%나 12%는 너무 차이가 심하죠. 그렇죠. 네.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네, 네. 이제 조정대상 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있어서는 네. 뭐 증여도 한번 고려해볼 만하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부담이 좀 비용 부담이 좀 줄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취득은 이 정도 네, 정리된 네. 것 같고요. 네. 이제 보유로 넘어가서 좀 설명을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보유라고 했을 때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 사실 종합부동산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우리 종합부동산세가 세율 자체가 이제 일반 세율이 있고 또 중과 세율이 있는데 이 중과 세율이 기준이 되는 게 우리 조정 대상 지역에 이제 두 채 이상이 있거나 혹은 토탈 세 채가 있을 경우를 말하는데 만일에 이제 기존에는 그 예를 들어 서울에 한 채가 있고 그다음에 대구 수성구를 제외한 대구에 광역시에 주택이 한 채가 있었으면 이 두 개가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이니까 중과 세율이 됐는데 이번에는 이제 해제가 됐죠. 그렇게 되면 둘 다 이제 일반 세율 적용받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일반 세율하고 뭐 중과 세율하고 거의 세율 차이가 2배가 되기 그렇죠. 때문에 거의 두 배이기 때문에 네, 종부세 부담도 확 낮아지겠죠. 네. 다만 좀 아쉬운 거는 우리 종부세 기준일이 6월 2일이잖아요. 네. 이제 이 발표가 난 게 이제 6월 말 적용은 또 7월 5일 이후이기 때문에 올해는 안 되고 내년부터 적용이 되겠죠. 그 부분이 좀 아쉽긴 하네요. 네, 뭐 노린 것 같기도 하지만 정부에서 네. 네, 농담입니다. 네. 어쨌든 이번 올해는 좀 적용은 아쉽게 됐다. 네.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좀 추가적으로 네네. 그 종부세 합산 배제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네. 거의 뭐 양도세에서는 비과세랑 거의 비슷한 개념이긴 한데 맞죠. 네. 종부세 합산 배제라는 게 2018년 9.14 대책 이후에 조정대상 지역에 주택을 취득하고 네. 임대주택을 등록하더라도 그건 합산 배제에서 제외가 됐거든요. 그렇죠. 합산 배제를 안 해주겠다는 건데 그렇죠. 네. 그게 이제 조정대상 지역에서 풀리게 되면 네. 이제 그 지역에도 네. 내가 주택을 취득을 한 다음에 네. 장기로 네. 10년 그러니까 지금 10년밖에 안 됐잖아요. 네. 아파트는 제외되고 그렇죠. 아파트 외에 뭐 오피스텔이라든지 빌라를 취득하셔가지고 네. 장기로 등록을 하시고 네. 세무서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시게 되면 합산 배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다. 그렇죠. 네. 물론 이제 가행 요건이 있어서 이제 네. 수도권은 6억, 네. 수도권 외 지역은 3억 이하인 그렇죠. 경우 예, 예. 네, 가행 요건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면 우리가 대원사님 말씀처럼 장기 임대 주택을 등록을 하셔가지고 합산 배제는 아직까지 받으실 수 있죠. 네. 보유도 이 정도면 정리된 것 같아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양도 부분에 대한 얘기 좀 해볼까요? 네. 양도 부분은 우리 앞선 취득 보유 부분보다 드릴 말씀이 좀 있긴 한데요. 네. 먼저 우리가 이제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을 할 때 네. 사실은 우리 지난 이제 그 2017년 8일 대책 이후에 보면은 조정 대상 지역의 주택을 취득하면은 2년 보유하고 2년 또 거주를 해야지만 나중에 팔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하잖아요. 네. 그런데 조정 대상 지역이 이제 비조정 지역으로 바뀌는 경우에는 취득하면 거주 요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조정대상 지역에 네. 취득을 하면 거주권이 필요 없기 때문에 그렇죠. 보유만 하면 사실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상당히 큰 메리트가 있는 거예요. 조정이냐 비조정이냐 차이에서. 네. 때문에 주택을 구입하실 분들은 비조정을 구입하시면 거주하지 않으셔도 되니까 네. 큰 혜택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겠죠. 네. 네. 그리고 이제 비과세 문제에 있어서 또 한 가지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게 네. 일시적 1세대 1주택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신규로 취득하는 주택이 네. 조정이냐 네. 비조정에 따라서 기존 주택도 조정이고 네. 신규 주택도 조정이다. 네. 그러면 이제 기존 주택의 처분 기한이 2년이 되는 거고 그렇죠. 근데 신규 주택을 취득하는 지역이 비조정이다. 네. 그러면 3년 내에 처분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주택을. 이거 2년이나 3년이나 1년이 또 달라지기 때문에 네. 그 1년의 기간이 굉장히 길다면 길 수 있잖아요. 네. 굉장히 큰 혜택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 네. 또 마지막으로 또 제일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 사실 우리가 다주택자분들 특히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팔 때 제일 이제 힘든 게 중과세율 적용이 받게 되고 또 이제 장기후에 특별공제가 안 된다는 점이잖아요. 네. 이 때문에 세부담이 늘어났는데 다행히게도 네. 올해 5월 10일부터 내년 5월 9일 이내에 양도를 한 경우에는 네. 다주택이라 하더라도 네. 조정대상 지역이 있다 하더라도 네. 중과를 이제 배제를 해주기 네. 때문에 네. 네. 이 부분 이용하실 수 있지만 네. 그 이후에 양도하는 그렇죠.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뭐 내년 5월 9일까지 시한을 두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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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조정대상 지역에서 해제가 됐다 그러면 사실 좋은 거죠. 좋은 거죠. 네. 장기후에 특별공제와 이제 세율 적용이 엄청난 큰 차이가 있으니까. 세액 기준으로는 거의 뭐 2배 이상 차이가 그렇죠. 나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큰 메리트가 있는 거죠. 사실 이게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그 주택이 있는 게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이냐 혹은 이제 비조정 대상 지역이냐에 따라 세금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나요. 네.
물론 앞으로도 이제 뭐 지속적으로 이제 체크를 해야겠죠. 계속 바뀔 거기 때문에 정책도 그렇고 또 우리 조정되는 지역도 계속 바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따금씩 한번 꼭 확인을 하셔서 네. 본인의 가장 적합한 어떤 뭐 절세 전략을 구성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뭐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좀 조정되는 지역이 네. 좀 더 많이 좀 완화가 그렇죠. 됐으면 좋겠어요. 네. 네. 서울도 될까요? 글쎄요. 되면 좋겠지만 네. 네. 그러니까 뭐 지금 뭐 분위기로 봐서는 네. 주택 시장이 조금 힘들죠. 네, 힘들기 때문에 네. 뭐 완화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뭐 그건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오늘도 저희 네.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세금폭탄 처리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